당당한 여성들의 재취업 드림 프로젝트 희망 잡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위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직업 정보만을 담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희망 잡고.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평소에 저는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무조건 잘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줄기만 쑥 크게 자란 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그냥 두는 것보다 잘라주는 게 식물에 더 좋다고 하는데요. 무조건 빨리빨리 성장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내실을 기하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도 지금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내실을 기하면서 취업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희망 잡고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에 든든한 취업 길잡이가 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고민 톡톡 해결 톡톡의 취업 고민 해결사 10여 년간 여성 취업 교육 기관을 이끌어온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 유혜림 관장. 재취업으로 고민 중인 오늘의 주인공을 위해 다양한 취업 조언과 안성맞춤 직업 추천까지 고민 톡톡 해결 톡톡에서 재취업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결혼 전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다시 출판사에 취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김은영 주부. 대학 시절 교직 이수로 취득한 교사 자격증을 활용해 취업을 할 수 없을까? 김은영 주부의 재취업을 위해 희망 잡고가 나섰다. 네, 현재 경력 단절 기간은 얼마나 되셨죠? 결혼 후 아이 낳고 키우다 보니까 직장 생활 안 한 지도 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이제 어느 정도 아이도 키웠고 그러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많아진 편이에요. 결혼 전처럼 일에 대한 성취감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결혼 전에 출판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40대 중반 나이에 다시 출판사에 취직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시절 그 교직 이수를 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따놨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틈틈이 아이들 가르쳐보고 과외도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봤죠. 그렇다면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교사 자격증이나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을 토대로 전문화된 일을 찾던 중에 주변에서 체험학습 지도사를 권하더라고요. 약간 생소한 직업이기는 했지만 야외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는 거에 흥미가 느껴져서 지금 양성과정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로를 선택하고 양성 과정을 듣고 계신 중인데 어떤 취업 고민 때문에 희망 잡고를 찾았는지 이해하는데요?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그 양성 과정을 듣고 있기는 하지만 수업을 들을수록 이게 나랑 맞는 일인가 하는 좀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충동적으로 선택을 한 거라 그런지 교육을 받고 난 뒤에는 과연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없고요.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체험학습 지도사 쪽으로 취업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희망 잡고의 첫 번째 코너 고민 톡톡 해결 톡톡 시간입니다. 함께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유혜림 관장님 그리고 김은영 주부 이 자리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체험학습 지도사로서의 이제 취업을 꿈꿨는데 전문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이게 과연 옳은 길인가, 내가 잘 나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 김은영 주부의 고민을 그렇다면 관장님 어떻게 해결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미 교원 자격증을 갖고 과거에 물론 출판사 경력이기는 하지만 사회 경력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활동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내가 먼저 이 길을 갖고 가는 전문가라든가 경력자들을 보면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유 관장님의 말씀은 경력자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또 그 직접 현장에 나가서 네. 체험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고 이러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하셨는데 이 조언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보면 아무래도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자신감도 좀 생길 것 같고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확신, 뭐 또 자기 의지 같은 거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긴 해요. 직업 선택에 있어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이었던 김은영 주부. 구체적으로 체험학습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체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확인해 보시죠. 김은영 주부가 체험학습 지도사의 직업세계를 체험해보기 위해 청계천 문화관을 찾았는데요. 네, 체험학습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시끌벅적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오늘의 멘토가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네, 안녕하세요. 결혼 후 경력 단절의 핸디캡을 딛고 2009년부터 체험학습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숙 멘토. 그녀가 오늘 체험학습 지도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취업으로 가는 스텝 1. 오늘 수업은 초등학교 고학년들을 대상으로 예전 청계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청계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만들어서 살게 되는 것. 실은 이것도 이런 집도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움집 같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교과서로만 봤던 그림들을 실제 체험을 통해 경험해보고 배워보면서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체험학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체험학습 지도사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명으로 쉽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뭐냐면요. 청계천 다리 밑이에요. 위에 고가도로가 있어. 자, 청계천이 시대마다 달랐어. 그치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선정할 때도 글씨만 빼곡한 책이 아닌 아이들이 쉽게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교재를 고르는 것 또한 체험학습 지도사가 할 일 중 하나인데요. 보통은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상숙 멘토의 경우 직접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다리에 대한 특징들이 있어. 네, 시중에서 팔고 있는 역사책이나 문제집을 가지고 현장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좀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그런 점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수업 후에 자기 느낌을 적을 수 있을 정도의 한 10장 정도의 교재를 만들어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교재까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업이 너무나 부담이 되실 거고요.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내가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나실 거예요. 다음으로 청계천 문화관 앞에 마련된 청계천 판잣집 테마존으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은 1960년대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한 곳으로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옛날 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놓아 지금의 시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입니다. 찾아봐. 저기 보면 시계 뒤에 남포등이라고 해서 작게 불을 켜고 밤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하는 저렇게 생긴 거 있는데 저게 뭘까? 그 옷 다리는 거? 옷 다리는 거, 저거, 옷 다리는 거. 지금과는 다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살펴보며 옛 시절의 추억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김은영 주부. 이곳은 현재에 바뀐 청계천을 직접 아이들과 함께 걸어보는 체험인데요. 공부했던 내용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체험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바람을 쏘봐. 체험관에 왔다고 해서 한 가지 수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 생태와 자연을 두루 살펴보며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체험을 전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성공하신 분. 이게 이파리가 너무 네, 가능하면은 일방적인
학과적인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직접 유물을 찾아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를 내주고 답을 맞추고 할 수 있는 그런 퀴즈식으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이 살았던 동네 한번 무조건 정보를 주입시켜주기보다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경복궁을 한번 가봐.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이름 쓰고. 수업 마지막에는 오늘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수업이 어땠는지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체험학습 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청계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네, 징검다리에서 물고기 떼를 보았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한잣집이요. 옛날 사람들이 생활하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서. 수업하시랴 또 애들 케어하시랴 굉장히 힘드신데 멘토님 정말 대단하시고요. 또 제가 수업을 진행하려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제가 엄마다 보니까 애들이 그때그때 뭐가 필요한지 또 제가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아니까 엄마로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체험학습을 마친 멘토와 멘티. 김은영 주부, 체험을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요? 멘토님 제가 수업 진행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체험학습 지도사가 되려면 가장 갖춰야 될 적성과 능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매주 아이들이랑 함께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시간을 이렇게 좀 즐길 줄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게 너무 스트레스거나 이러면 일이 훨씬 더 힘드실 수 있으시고요.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이제 워낙 가까운 곳뿐만이 아니라 먼 곳의 수업도 가야 하기 때문에요.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즐거운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멘토님은 처음에 어떻게 이 체험학습 지도사가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실은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나만의 일이 아이가 컸을 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구로 여성인력센터에서 투어 플랜 매니저 과정이 있다라고 하길래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것이 적성에 맞아서 이렇게 직업으로까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체험학습 지도사 양성 과정을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따로 이렇게 특별히 공부하시는 게 있으신가 해서. 주로 체험학습이 박물관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역사에 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역사 이야기가 워낙 좀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갔을 때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라도 하나씩 더 해주면 우리 친구들이 즐거워해요. 그래서 생태 부분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읽어두시면은 수업이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력이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교재도 직접 만드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신데 저는 교재 만들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앞서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수업을 나오셨을 때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진을 좀 찍어 두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강의할 내용들을 조금 메모를 해두는 이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나중에 교재를 만드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제 경력이 좀 쌓이시다 보면은 훌륭한 교재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